네,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배짱대범입니다. 어서오시고요. 네. 토닥토닥님, 롱다리님, 네, 감노아님, 레몬트님 어서오시고요. 하늘이님, 네. 머서원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하이맨님도 어서오세요. 네. 네, 레드골드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리쏘님, 그리고 여기 대박이다님, 부자엄마님, 8882님, 초보시군요. 어서오세요. 네. 장부자님, 그 다음에 비비빅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GUTSBY님, 네. 영우님하고 지아님도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네. 여기 철동이님하고, 네. 오늘 또 우리 회원 되셨죠, 그죠? 5와20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구름 나가는님도 어서오세요.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추석 때 날씨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비가 조금씩 오긴 했던 것 같긴 한데, 뭐, 하늘도 맑고, 아무튼, 날씨도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추석 연휴 5일 동안 이제 편안하게 이제 잘 쉬시다가 아마 한 금요일쯤이었죠, 그죠? 네,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 나왔다는 아마 얘기 들으시고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미국 증시 뭐 좀 급락도 하고, 그다음에 주말 내내 이런저런 이제 좀 흉흉한 이제 소문들,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월요일 아침에 이제 주식시장 열릴 때 좀 많이들 긴장들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결과는 좋게 끝났죠, 그죠? 아침에 어떤 투매도 없었고요, 급락도 없었고, 끝날 때도 마무리가 잘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도 1.2%, 그 다음에 코스닥도 똑같이 1.2%대 급등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에는 좀 긴장이 좀 많이 되셨겠지만 오후에는 아무튼 여러분들도 좀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주식하면서 추석 때라든지 설날 때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오늘은 이제 추석 이후에 그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셔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석 끝나자마자,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주들이 어떤 재료로, 그 다음에 어떤 패턴으로 급등하고 있는지 설명을 쭉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수익 내시는데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추석 이후에 투자 전략과 세력들의 돈이 어디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지수 마감한 것부터 좀 이제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오늘 아침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설명했던 시황을 조금 무방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난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쉬었죠, 그죠? 연휴여서 이제 쉬었는데, 일단 미국 증시는 열렸었죠, 그죠?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나스닥 지수를 잘 보시면 지난주 우리나라가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쉬었죠, 그죠? 우리나라가 휴장할 때 보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아주 지난주에 제대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9월 달에 폭락이 있었는데 9월 초에 그 폭락을 만회하는 반등이 우리가 추석 연휴 쉴 동안에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 받으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차이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급락을 했죠, 그죠? 그런데 다우 지수는 별로 안 빠졌어요. 잘 보시면 0.4% 빠진 게 다예요. 그러면 빨리 딱 눈치를 채셔야 돼요. 뭐예요? 미국의 기술주 위주로 폭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다우지수나 S&P 500 쪽에 있는 종목들은 별로 하락을 안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정회원들한테는 오전 내내 미국 주식을 이제 중요한 미국 주식 이제 미국 종목들을 쭉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미국의 이제 테슬라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빠졌지만 테슬라, 애플, 아마존 같은 이제 언택트 수혜주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들 있죠.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이런 종목들은 많이 빠졌지만,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테슬라 이런 거는 마이너스 7% 급락했거든요. 그런데 뭐 크게 추세가 변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애플이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전날 마이너스 2%, 3%씩 빠졌어요. 금요일날 미국에서. 그래서 이 종목들이 급락을 해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지만 실제로 그 외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종목들은 빠진 게 없습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미국이 뭐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확진 때문에 막 패닉장이 열리고 미국이 폭락한 것처럼 언론에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테슬라,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그런 이제 코로나 언택트 관련주들이 최근에 미국에서 많이 갔지 않습니까? 이런 과열된 종목들이 조금 빠졌을 뿐이지 그 외의 종목들은 거의 안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이런 회사들 아시죠? GE, 제네럴 일렉트릭 이런 회사들은요 안 빠졌어요. 오히려 상승으로 끝났어요. 한마디로 미국에 최근에 과열됐었던 기술주들은 급락을 했지만 경기 민감주들 이런 종목들은 거꾸로 상승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우지수는 별로 안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셔라. 미국이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미국이 막 폭락하고 난리가 난 것 같지만 실제로 안 그랬다.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으셔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다 잘 아시는 거 있죠? 맥도날드. 네. 주식이 참 재밌습니다. 네. 맥도날드 주가를 보여드렸어요. 미국에서 금요일날 이거 잘 끝났다 그랬어요. 코카콜라 주식도 올라갔고요. 연브랜즈라고 피자헛이나 KFC 있죠? 그 모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도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뭐 JP 모건, 그 다음에 뭐예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네, 이런 이제 그 은행주들도 상승 나오거나 하락을 안 했습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이 안정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걸 보여드리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괜찮을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종목들도 지수도 많이 올라왔죠. 한마디로 시간이 없어서 미국에 있는 주식들을 다 못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돼요. 큰 돈이 기술주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요?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ETF들도 그렇게 돈이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관들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급등을 많이 했던 기술주, 그러니까 언택트 수혜주들을 팔아서 경기 민감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랑 정확하게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나라
서학개미라고 하죠. 동학개미 말고 서학개미. 서양 주식을 산다고 해서 서학개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 서학개미들은 정확하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주식 투자자들도 기술주를 팔아서 경기 민감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개미들은 경기 민감주 팔아서 기술주로 가고 있는 거죠. 기술주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테슬라입니다. 경기 민감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화학, 철강, 그 다음에 목재 이런 겁니다. 이게 경기 민감주거든요. 경기를 말 그대로 이제 아주 민감하게 탄다는 얘기죠. 그냥 뭐 그 이름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죠. 뭐예요? 대표적인 게 화학이라 그랬죠. 우리나라 오늘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도 급등을 많이 했어요. 0.8%. 오늘 같은 날 이 정도면 잘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급등한 건 누구예요? 금호석유. 52주 신고가 나왔죠. 10만원짜리 주식이 7.7%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화 솔루션이죠. 네, 뽀연님 어서오세요. 네, 어때요? 9.2% 낙폭에 따른 반등이죠. 뭐 미국의 니콜라가 반등이 나와서 한화솔루션이 반등 나왔다고요? 글쎄요. 미국의 니콜라 주식을 보시면 잠깐만요. 니콜라 주식이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전날 10월 2일이죠. 10월 2일 기준으로 몇 %예요?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건 거의 보합이었죠. 물론 이제 오늘 10월 5일이니까 뭐 열리겠지만 미국의 니콜라 주식이 반등 나와서 하나솔루션이 올라온 게 아니라 화학주들이 반등 나오니까 같이 따라 올라온 거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오늘 8%로 급등 마감했고요. 대한유화 저희 방 보유 종목인데 52주 신고가. 누가 보면 개별주인 줄 알겠어요. 네. 18만원짜리 대용주입니다. 13% 급등했어요. 차트 깔끔하죠. 그죠? 이쪽으로 돈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죠. 이 무거운 철강주가 오늘 4% 급등 마감했고요. 장중에 더 많이 올라왔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페노션. 철강이라든가 화학 제품을 실어 나르는 해상물류죠. 페노션 11% 급등.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들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테마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요즘에 테마주하고 개별주 위주로 단기 수익을 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죠. 아니 그래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개별주 테마주 좋아하고 대선주나 뭐 5G나 아니면 뭐 수소차 전기차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시간 아깝게 왜 자꾸 해외 주식 얘기를 하느냐. 경기 민감주나 관심 없다. 빨리 테마주 얘기해라. 이러신 분들 계세요. 아니요. 잘못되셨어요. 왜요? 큰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안 상태에서 테마주 공략하는 거하고요. 그냥 테마주 하면서 테마주 하시는 분하고요.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밖에 비가 오는지 태풍이 오는지 아니면 날씨가 뭐 맑은지 흐린지를 안 상태에서 나가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그냥 생각 안 하고 계속 테마주 이러시면 돈이 안 벌려요. 단기 매매 잘 하시려면요.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안 상태에서 미국의 대형주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안 상태에서 단타를 치면은 수익 진짜 많이 납니다. 맨날 코스닥지수 쳐다보면서 오르겠지 그러면서 단타를 치시면 돈 하나도 못 벌어요. 왜요? 그냥 우물한 개구리 정도가 아니라 성냥갑 속 그냥 애벌레 정도로 생각하시면 성냥갑에서 그냥 그 속에서 단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 얘기를 왜 제가 하겠어요? 미국 주식 얘기를. 큰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안 상태에서 단타를 치시더라도 치시란 얘기예요. 테마주도요. 종이, 목재, 화학 이쪽에서 테마주 돌 수 있어요. 자동차주들이 경기 민감주일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자동차, 경기 민감주죠. 경기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이 자동차주거든요. 오늘 급등한 테마주 중에 자동차 부품 테마주도 많습니다. 완성차 업체들도 많이 갔고요. 이 안에서 테마가 형성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그 다음에 뭐 개별주 테마주 아무리 좋아하셔도요. 전체 돈이 흘러가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이 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큰 돈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근데 그걸 정확하게 거꾸로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서학개미들입니다. 밤마다 테슬라 켜놓고 우리 테슬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 아가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죠. 예? 우리 테슬라를 우리 애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애기 오늘 3% 빠졌네. 어떡하지? 힘들어서. 그냥 그러고 계세요. 누가요? 서학개미들이에요. 그런 거 따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돈 벌고 싶으시면, 그리고 수익이 빨리 나오고 싶으시면 그 사람들하고 거꾸로 가시면 돼요. 주식시장과 거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또다시 거꾸로 가시면 돼요. 그게 세력이 가는 길이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추석 끝나고 이제 첫 번째 시간이라서 해외 주식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큰 흐름을 잘 잡으셔야 되고요.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죠? 트럼프 대통령. 저도 이제 솔직히 금요일날 그 연휴 동안에 좀 운동을 좀 하고 있었어요. 산에 가서 산짐승도 좀 만나고 바람도 좀 쐬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그 코로나 감염됐다는 얘기 듣고 저도 사실 처음에 놀랐어요. 뭐야 이거? 저도 놀랐거든요. 네. 놀랐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고 있었어요. 하루 정도 지나고 돌아가는 걸 쭉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론 이제 악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거든요. 돌아가는 걸 이렇게 하루 이틀 더 지켜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확실히 들더라고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들, 자, 요거는 뭐 좀 다른 얘기인데, 다른 얘기니까 좀 뒤에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편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정치 외교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식 전문가지 정치 외교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려볼게요. 선거에서 이기려면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테마주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테마주들이 많이 가려면 여러분들이 매수했겠죠. 아, 이 테마는 잘 갈 거야. 이 종목은 이런 재료가 있으니까 잘 갈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싫든 좋든 일단 관심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 거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관심 집중되니까 거기에 돈이 몰릴 거고 거기서 급등하겠죠. 그렇죠? 네. 선거도 똑같습니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관심을 받아야 돼요. 그 흥행을 하려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욕을 얻어먹어도 관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딱 걸렸다고 하니까 처음에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지 몰라요. 조롱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마스크 필요 없다더니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 트럼프는 끝났다는 식으로 우리나라 언론에서 조롱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언론들은 왜 그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을 너무 많이 보시면 트럼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려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방금 이제 들었던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싫든 좋든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트럼프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맞지 않나요? 바이든이 뭐 머리를 깎았든지 파마를 했든 뭐 염색을 했든 수염을 길렀든 안 했든 그 사람이 오늘 무슨 말을 했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 그 사람이 무슨 정책을 얘기를 했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트럼프 이 사람이 더 상태가 악화됐는지 호전됐는지 퇴원을 할 건지 말 건지 퇴원을 한다면 내일 할 건지 내일 한다면 내일 오전에 할 건지 점심에 할 건지 저녁 먹고 할 건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트럼프 대통령 그 사람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다고 하니까는 바이든한테 무조건 좋을 것 같죠? 천만에요. 물론 오늘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 바이든 수주도 급등을 했는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바이든한테 이게 호재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선거 자금을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선거 자금 많이 모아서 뭐 하겠어요? 은행에다가 적금 들겠어요? 갖고 주식 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홍보하는 데 쓰는 거예요. 홍보를 왜 하겠어요?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래서 대선 자금 모으는 거 아닙니까? 대선 자금 많이 모으는 사람이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겠어요. 저게 일부러 그런 건지 우연히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요번 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괜찮은가 다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네. 저는 저 사람이 천재인 것 같아요. 저게 우연이든 일부러 그랬든 지금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도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주식이고 뭐건 간에 트럼프 대통령 건강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게 바이든한테 유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랑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이제 그 관심이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한테 갔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조만간 태어날 것 같다고 하죠. 금요일날 확진 판정 받았죠. 그 다음날 바로 병원 가지 않았나요? 토요일쯤에 병원도 일부러 갔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병원에 갔어요. 그러더니 오늘 월요일이죠. 이틀 지났는데 퇴원 얘기가 나와요.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 저거보다는 더 오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빨리 나오죠. 네. 아무튼 모든 관심은 누구한테 와 있다고요? 트럼프한테 와 있어요. 그 어떤 선거 운동보다 전 이게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즉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거는 악재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호재 그리고 선거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트럼프한테만 사람들이 모든 신경을 쓰고 있고 바이든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린 거예요. 이거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무조건 아이고 트럼프는 끝났어 이러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들이 국내 언론한테 너무 속아서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결론은 지금 이 사태가 트럼프한테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이제 미국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네.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넘어가야죠, 그죠? 네. 자, 가끔씩 미국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드리면 잘 참고하시면 돼요. 중요하니까 미국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들 테마주하고 그런 쪽에 관심 많으시고 뭐 기법 강의라도 하나 해드리면 되게 좋아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이 귀중한 시간에 왜 미국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겠어요? 중요하니까요. 이걸 알아야지 뭘 하죠. 바람이 왼쪽에서 부는지 오른쪽에서 부는지 아래에서 위로 부는지를 아셔야 그저 연을 날리든지 배를 띄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도 제가 좀 뭐 말씀드렸지만 맨날 돈 단타 그러시면 수익이 안 난다니까요. 돈이 도망가요. 돈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큰 흐름은 알고 하셔야 돼요. 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들 바이오주 좋아하시죠? 바이오주. 셀트리온 저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말 좋은 회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천은 안 했지만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장성도 있고 저는 삼성을 되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셀트리온 서정진 그 회장님도 저는 되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그걸. 그런데 미국의 바이오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고 바이오주를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죠. 똑같아요. 현대차 좋아하세요? 저도 현대차 정말 잘 만든다고 생각해요. 현대차를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지만 네, 현대차 저는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전 세계 자동차 업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고 단기를 하시든 중장기 투자를 하시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미국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고 하셔야 돼요. 꼭이요. 네. 그 상태에서 그걸 안 상태에서 단기 또는 스윙 중장기로 가시면요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한국 증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보시면 시간이 벌써 8시 30분 넘었네요. 자 핵심만 얘기해 볼게요. 왜냐면 뒤에 종목 얘기를 한 수십 개나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한국 증시가 지난주 추석 전에 이만큼 빠졌었죠. 그죠? 네, 우두두두 하면서 떨어졌어요. 원래는 이 정도였으면은 할 만큼 했다고 봤어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연평도 거기에서 이제 우리 그 공무원 한 분 저기 돌아가셨죠, 그죠? 네. 그래서 개인들이 거기서 또 충격을 받아서 아침부터 투매를 했죠. 네. 그때 만들어진 투매가 이거예요. 자,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개입되면요 투매가 나오고 막 개인들이 안 그래도 힘들어할 때 북한이 꼭 개입을 해요. 어디에다가 총질을 하든지 아니면 뭐 폭탄을 뭐 미사일을 쏘든지 핵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공갈 협박을 해요. 뭘 부수든지 누굴 죽이든지 괴롭히든지 하여튼 공갈 협박을 하든지 해요. 그게 북한이 하는 짓인데 여기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뭐 했어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시켰잖아요. 8월달에 여기서 뭐 했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도 뭔가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뭐 했어요. 여기는요. 우리 국민 죽였잖아요. 꼭 개입되어 있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 개인들이 북한 얘기만 나오면 두려워서 투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딱 그거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나서 바로 감아 올렸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얘기 나왔을 때 제가 그랬죠. 북한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날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거의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맞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비관론자 그 나쁜 아저씨들한테 또 속아가지고 조종온다고 그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안타까워 죽겠어요, 진짜. 제가 추석 전에 자꾸 얘기했잖아요. 비관론자들, 나쁜 아저씨들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계좌 박살난다고. 북한 얘기 나왔을 때 주식 다 팔아가지고 방산주 산 사람 있어요. 주변에. 눈에서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피눈물. 네. 왜요? 전쟁이 안 나거든요. 네. 아무튼 북한 얘기 나올 때가 바닥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았죠. 그죠? 네. 자, 아무튼 증시가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개인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나쁘게 봅니다. 왜요? 증시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급락한 이유가 있었겠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급락했겠죠. 그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가 이렇게 급락할 때는 개인들이 투매를 했잖아요. 왜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증시가 이렇게 반등 나와도 개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힘들어요. 왜요? 급락했을 때 그 이유가 사라졌겠어요? 안 사라져요. 급락하고 나서 이렇게 반등 나온 지가 3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급락했던 이유가 사라졌겠어요? 절대 안 사라지죠. 그래서 개인들은 여전히 마음이 불안해요. 증시가 반등 나오고 분명히 손실이 회복됐을 텐데 마음은 뾰루뚱해요. 조정할 거야. 아직 믿을 수 없어.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했어. 아니요. 돌다리는 두드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 건너라고 있는 거예요. 맨날 돌다리 두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금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돌다리는 두드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 건너라고 있는 거예요. 비관론자들한테 속으면 돌다리 맨날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괜찮나 싶어가지고. 아무튼 급락할 때 이유가 사라지지가 않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왜 급락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니까 지수가 빠진 거예요. 나스닥 지수 또 급락했잖아요. 그 이유 안 사라졌죠? 북한이 도발했어요. 북한이 도발 또 안 할 것 같으세요? 또 할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서 안 좋은 거 사실이잖아요. 달라졌어요? 3일 만에? 달라진 거 없잖아요. 근데 왜 지수는 왜 반등 나왔을까요? 그러니까요. 앞뒤 설명이 안 되죠? 제가 하는 말 헷갈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론이 뭐예요? 증시가 떨어질 때 그 이유가 하나도 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개인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올라오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 다시 떨어질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안 된다 이거 이 사람들. 비관론자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지금 꺼냈냐면 증시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도 사실 없었어요. 그냥 개인들이 불안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니까 아무 이유 없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일반 사람들이 이 지수를 보면서 어떤 얘기 얘기했냐면 너무 안 좋은 악재들이 많아서 급락했다. 반등 나와도 또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떨어질 이유가 없었다. 그냥 개인들이 불안해서 던진 거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올라오는 거다. 아무 이유 없이 급락했으니까 아무 이유 없이 올라오는 거다. 이 말이 궤변인 것 같죠? 아니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주가가 내리고 올라옵니다.
자, 여기서 했던 말 기억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손절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셔라. 그리고 눈 딱 감고 정말 손절하고 싶으면 눈 딱 감고 3일만 있다 해라. 그 얘기 기억하시는 분들은 2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기억하세요? 그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이럴 때는 들은 게 기억이 잘 안 나도 기억난다고 찍으셔야 돼요. 그쵸? 네. 기억하시죠? 그죠? 네. 여러분들 마음 힘들까봐 제가 그랬잖아요. 손절이 너무 하고 싶거든. 눈 딱 감고 3일만 있다 하라고. 응? 맞았죠? 그죠? 네. 제가 어떻게 맞췄을까요? 응? 제가 어떻게 맞췄을까요? 여러분들 심리를 보면 알아요. 저기 보조 지표 중에 가장 그 좋은 지표가 인간 지표라니까. 여러분들 힘든 걸 아니까 거기서 그 소리를 한 거예요. 힘드시죠? 3일만 있다 손절하시라고. 응?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자, 내일은 그러면 지수가 오를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자, 내일은 지수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궁금하세요? 아니요. 궁금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수를 지금 띄워놓고 방송을 하고 있지만 지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오늘 자 요거는 중요해요.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오늘 급등을 했죠. 왜 급등했느냐? 누가 이 지수를 끌어올렸느냐? 누구예요? 그렇죠. 누구예요? 경기 민감주라니까요. 경기 민감주 중에 이제 누가 급등을 했느냐? 그렇죠. 현대차가 급등을 했죠. 자, 이건 아셔야 돼요. 저 지수를 누가 만들었는지. 현대차가 4% 급등했고요. 기아차 7%. 그쵸? 네. 신차효과도 있죠. 만도 10%. 대형주도 있잖아요. 그죠? 네. 급등했어요. 코스피 지수 올리는데 1등 공신이었죠. 금호석유. 아까 보셨죠?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 하나솔루션 대형주들이잖아요. 그죠? 네. 포스코, 그죠? 페노션 이런 것들이 급등하니까 오늘 지수를 끌어올린 주도주는 누구예요? 이 친구들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친구들이에요. 이 종목들이 당분간 며칠 동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순환매를 돌리면서 1, 2주 이상 급등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지수가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상관없어요. 주도주만 알면 돼요. 주도주. 코스피 쪽에서 주도주는 이거예요. 아까 미국 주식 얘기를 길게 한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코스피 별로 안 하시죠? 여러분들의 관심은 코스닥에 있잖아요. 그쵸? 코스닥. 그죠? 그럼 오늘 코스닥에서는 어떤 것들이 움직였을까? 한 5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더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네, 5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 자 보세요. 최근에 지수가 이렇게 빠지니까 그 나쁜 아저씨들, 비관론자 아저씨들이 개인들을 뭐라고 속였어요? 조정 온다 그랬죠? 이제는 때가 됐다고. 미치겠어요 진짜. 때가 됐대요. 코스닥을 보면서 얘기하죠. 드디어 때가 됐대요. 무슨 때요? 3월달 이후로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할 수밖에 없대요. 왜? 그냥 많이 올라와서 미치는 거예요. 비관론자들 논리가 그렇다니까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떨어져야 된대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사람들 말대로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쵸? 아니면 옆으로 돌리다가 다시 매집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세력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주식은 방향이 셋 중에 하나예요. 바로 가든지 옆으로 돌리든지 떨어지든지. 그죠? 근데 비관론자 나쁜 아저씨들은 이렇게 자꾸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지수가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 막연하게 그렇게 점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테마주들을 보면서 조정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아니면 앞으로 조정이 올 건지 안 올 건지, 세력들은 뭐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쉬워요. 기억 꼭 해두세요. 조정이 정말 시작됐잖아요. 조정이 정말로 시작이 됐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급락했죠? 조정이 시작돼도 반등은 나와요.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조정이 정말 시작된 거면요, 지수는 반등이 나오는데 올라가는 테마주들은 없어요. 급등하는 테마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올라간다 해도 방산 전쟁주, 아니면 전염병, 오죽하면 이제 돌림병주라고 하는데 돌림병, 그런 이제
옛날 말로 조선시대 말로 연병이죠. 네. 죄송합니다. 이제 옌병, 네. 그러니까 전염병 관련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요. 실제로 그래요. 조정이 시작되면 그런 거는 조금 움직이지 크게 올라가는 테마주들이 없어요. 그냥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반등 또 살짝 나오다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렇죠. 조정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이 시작되면요. 지수는 반등이 나가도 테마주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아니라 그냥 이게 단기 투매라면 딱 반등 나올 때 종목들이 바로 움직여요.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테마군, 종목 몇 개가 아니고 테마군, 그러니까 부대로 따지면 되죠. 부대. 이 테마 부대들이 막 움직여요. 그러면 조정 온 거 아니에요. 왜요? 테마 누가 움직여요? 세력이 움직이거든요. 아무리 실력이 없는 세력도요, 일반 개인들보다는 주식을 10배, 100배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시죠? 그죠? 그 사람들이 조정 오는 거 모르겠어요? 안다고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무리 실력이 없는 세력도요, 조정 오는지 안 오는지 알아요. 반등 나올 때 딱 보면 안다니까요. 아, 조정이 아니구나. 확실하게 확인하는 거죠. 조정이구나, 조정이 아니구나. 자, 그러면 코스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죠. 하나, 둘, 셋. 그죠? 네. 이 정도면은 내일 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정상이니까. 떨어져도 내일 놀라지 마세요. 네. 자, 그런데 지수가 오늘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래도 별로 없었죠. 그러면 테마주들이 뭐가 움직였나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요. 조정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보죠. 아까 현대차하고 기아차 얘기했었죠. 현대차 다시 보세요.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오늘 급등을 했어요. 급등한 이유는 뭐냐면 기사 나온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 같은 자동차주들이 급등한 이유는 뭐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기사 나온 거. 네. 한국차가 미국 시장 그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9년 내에 최대로 증가했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 공장 재가동 후에 3개월, 6월달부터 8월달 한국 브랜드 미국 시장 점유율이 8.9%로 크게 상승했답니다. 크게. 한국차 전성기였던 2011년 8.9% 수준까지 올라왔답니다. 미국 시장에서 경트럭 있죠? 경트럭 차종에서 현대차하고 그러니까 SUV하고 미니밴, 소형 픽업트럭 이쪽에서 현대차, 기아차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답니다. 호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보셨던 기아차, 현대차, 그 다음에 만도, 한운시스템 4% 올라왔죠. 그 다음에 현대위아 6% 차트 살아있죠.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대형주들이 일사불란하게 완성차, 그 다음에 대형 부품 회사들이 급등했죠. 그럼 그 뒤에 소형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라왔을까 안 올라왔을까? 올라왔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어요? 부산주가 동전주인데 거의 점상한가에 가깝죠? 이게 이제 글로 들어갔고 현대공업 상한가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 점유율 호재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인지컨트롤스는 요거는 2차전지라고 봐야 되고 저 자동차 부품 맞습니다. 개별적 재료가 나와서 그런 거고 평화전공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죠. 차트 얼마나 시원해요. 그죠? 쫙 뽑았어요. 있는 그대로 최대한 얘기해 드릴게요. 한두 개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만두 아까 보셨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성파인텍은 재료가 두 개예요. 자동차 부품주도 되는데 태양광도 되거든요. 태양광은 왜 갔을까요? 그렇죠. 바이든 수혜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죠. 그러니까 바이든한테도 이게 호재가 되긴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트럼프한테 이게 지나친 악재는 아니라는 얘기죠.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바이든한테도 시장에서는 호재라고도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갔냐면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수혜주로는 뭐가 갔냐면 바이든은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녹색을 좋아해요. 녹색,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 쪽의 민주당도 그래요.
신성 ENG, 태양광이죠. 15% 급등했죠. 왜 급등했을까요? 이게 바이든 수혜주로 간 거예요. 태양광이죠. 그 다음에 풍력, 태움 14%, 그죠? 그 다음에 스페코, 스페코는 방산주인데 태양광도 돼요. 아, 풍력이죠. 풍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3% 급등. 우림기계, 종목이 한두 개만 움직인 게 아니죠. 이것도 바이든 수혜주 풍력입니다. 효성중공업, 이것도 지금 11% 급등했죠. 이것도 뭐예요? 풍력. 이쪽으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태양광.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되죠. 네, 아까 이것도 급등했고요. 아까 대성파인텍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죠. 그러면 그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이나 요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겠죠. 뭐요? 렘데시비르하고 관련 있는 맥스로텍 상한가 같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셀리드인데, 셀리드는 이제 코로나 백신, 요거를 상한가 한 게 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급등한 겁니다. 테마가 되게 많죠. 네, 이런 게 더 있어요. 좀 더 볼까요? 나노엔텍, 요것도 오늘 코로나 항체 진단 키트, 네, 그걸로 갔고요. 스마젠, 큐로컴이죠. 큐로컴도 장중에 이제 상한가 가다가 났는데 요것도 코로나 백신 때문에 간 거예요. 엔지캠 생명과학, 이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급등한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바이든 얘기해드렸고, 또 뭐가 있냐면 AI,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RGB죠. 이게 RGB, 이스트 소프트 21%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줌 인터넷, 초각등 나왔죠.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 정부사업 수주, 네, 요걸로 급등한 거예요. 정부정책주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재료가 좀 되게 많아요. 다 괜찮은 재료들 아닌가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력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막 급등한다. 끝난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코로나에 걸려서 아파도 이런 얘기를 하죠. 중국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뭐 이제 행정명령 관련된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가 같냐면 히토류 중에 유니온 머티리얼이 장중에 급등을 하죠. 낙폭에 따른 반등 나온 것도 맞는데, 이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히토류 겨냥해가지고 행정명령 서명, 요거를 할 수 있다. 아니, 서명을 했습니다. 이미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기사 읽어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이죠. 광산업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용 기술의 중요한 히토류 국내 생산을 늘리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급등한 겁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저런 테마주들이 지금 슬슬 움직인다고요. 이게 뭐예요? 조정이 온 게 아니라 세력들은 열심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인들은 조정 올까봐 숨어 있고, 지수가 요만큼 일주일 정도 잠깐 요거 하락시켰다고 세상에 나는 주식이랑 안 맞는데요. 주식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어요. 잘 보세요. 지수가 요만큼 일주일에서 길어야 2주거든요. 주가가 떨어진 건 딱 일주일밖에 안 돼요. 꼬박 일주일 떨어졌다고 해서 난 주식이랑 안 맞는데요. 난 주식을 안 해야 되겠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런 사람들, 신규연들 중에, 그러니까 초보연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초보 주식 투자들 중에 요거 흔들었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응?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꼭 나와요. 상승 중에도 조정을 오거든요. 상승 중 조정. 이것도 못 견디면 어떻게 큰 돈을 버실 수 있겠습니까? 큰 돈이 아니라 푼 돈을 못 봅니다. 이렇게 하면.
조정을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여러분들 움직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처음에 미국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대형주 얘기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얘기로 넘어왔죠.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지 쭉 5가지 이제 부류를 보여드렸죠. 왜요? 조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세력들은 제가 추석 전에 예측해드렸던 대로 본격적으로 반등 나올 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 조정 올까봐 숨어 지내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면서 나랑 주식은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누굴 따라가셔야 되겠어요? 비관론자 나쁜 아저씨들이요? 아니죠. 세력보다 주식을 잘하고 싶으시고 세력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 그냥 세력들 따라하면 돼요. 세력의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세력의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세력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시겠죠, 그죠? 근데 세력이 가는 방향은 알 수 있어요. 왜요? 개인들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거든요. 개인들이 어디 가는지 아시잖아요. 그쵸? 네. 세력이 어디 가는지 모르면은 개인들하고 그냥 거꾸로 가시면 돼요. 그게 세력이 가는 길이에요. 세력의 기술, 기법, 전략, 생각 뭐 이런 것들 정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쵸? 하지만 세력의 방향은 알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방향을 알려드리는 사람이고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포착해서 설명드리는 사람이에요. 정의원들한테는 종목을 뽑아서 추천하고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사람이고 무방에서는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에너지를 좀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저녁 방송 열어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그냥 세력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개인들하고 같은 방향을 가지 마시고. 세력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열심히 종목들을 올리고 있잖아요. 매집해놓은 것들 열심히 올리고 있고 또 매집하고 있잖아요. 매집하고 올리고 매집하고 올리고. 여러분들은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매집하시다 보면 종목들이 올라가요. 그거 팔아서 돈 많이 버셨죠? 그럼 또 매집하시면 돼요. 또 수익 많이 나시면 또 매집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돈이 5천만원, 8천만원, 1억 돼 있어요. 1억이 2억, 3억, 5억 돼 있어요. 시간 금방 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급등해버린 종목들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요. 아직 상승 시작하기 전에 상승 직전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 회원들은 지금 9월달에 지수 이렇게 눌러놓을 때 제가 추천을 많이 해놨어요. 회원들 정신교육도 많이 시켜드렸고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힘드실 거다. 그런데 이거 반드시 이겨내고 수익을 한번 내보라 그래요. 신규회원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런 걸 겪고 나서 반드시 수익으로 끝을 내라 그랬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왜냐면 여기서 매집을 많이 시켜드렸거든요. 수익을 반드시 내고 끝내셔라. 왜? 왜냐면 그 자녀분들 키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녀분들한테 자꾸 그 실패하는 경험을 많이 쌓게 하면 우울증 환자 되겠죠? 그쵸?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평생. 근데 이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런 훈련, 그런 경험을 많이 쌓게 하면 나중에 뭐라고 하죠? 자존심이 아니라 뭡니까? 자존감도 높고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겠죠? 똑같아요 주식도. 여러분들이 자꾸 좋은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어떤 시장에서든지 매집을 잘 하셔서 수익만 내시면 돼요. 그게 5%짜리 수익이건 50%짜리 수익이건 500%짜리 수익이건 수익을 다 내보면 돼요. 근데 그거를 수익 못 내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애들도 불안하게 하면은 다 털려요. 실수하고 실패한다고요. 여러분들 솔직히 주식 들어오신지 입문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많거든요. 그 주린이라는 표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죠? 여러분들의 그 어린 마음, 주식하시는 거에 대한 주식과 관련된 그 어린 마음, 여린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인간들이 비관론자예요. 제가 나쁜 아저씨들이라고 하잖아요. 유괴범들. 아무튼 비관론자들한테 그만 속으시고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지수 반등 나올 때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을 좀 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종목들처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사셔서 수익을 많이 내시면 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이제 그 코로나 것 때문에 코로나 감염된 것 때문에 아침에 종목들이 좀 몇 개 이렇게 움직인 게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매주 잘 돼 있구나. 뭔지 궁금하시죠? 다음에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저기 뭐야 세력들이 이제 그 가장 싫어하는 거 그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 한번 시간을 내서 얘기를 꼭 해드릴게요. 네. 아무튼 오늘 이제 연휴 마치고 와서 첫날이었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추석 전에 손절 안 하고 제 얘기 듣고 잘 참으신 거 잘하셨어요. 그죠? 네, 잘하셨고 이제 뭐 하셔야 되겠어요? 종목을 이제 무식하게 들고만 있지 마시고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쓸만한 종목이면 고 홀딩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이건 괜찮다 그러면 반등 나올 때 손실이 줄어들거나 본전 났을 때 그걸 쳐내고 재료가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무조건 홀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반등 나왔을 때 당연히 손실이 줄어들고 아니면 본전 또는 약간의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가져가도 되는지 아닌지. 여기에서 뭐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면 말 그대로 그냥 수익을 더 내시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안 좋은 종목이다 그러면 잘라서 교체하셔야 돼요. 왜요? 그 종목은 여기가 한계예요. 여기서부터 자꾸 돌아요. 이렇게. 아시죠? 주가가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의 주가가 돌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돌아버리는 거. 맞죠? 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정신을 집중하셔가지고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세력이 매집을 해놨는지 세력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매수했을 때 그 재료가 아직도 살아있는지 혹시나 또 재료가 좋은 걸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재료가 소멸됐는지 재료가 소멸될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종목도 교체를 할 거는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원활하게 빠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내일 지수가 설령 떨어져도 그런가 보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저녁 8시에도 방송 열어서 어디에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급등했는지 쭉 설명드릴 테니까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빨리 들어오세요. 그죠? 무방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거 있죠? 그 시간만 늦출 뿐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예요? 물건을 살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고민해봤자 배송만 늦어질 뿐이다. 똑같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빨리 들어오시고 아직 여건이 안 된다 그러시면 무방 꾸준하게 빠뜨리지 말고 꾸준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그 사이트에 이제 녹화 방송 다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뭐예요? 유튜브에도 녹화 방송 다 남겨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님, 보유 종목 진단해드리고요. 네, 따라쟁이님, 종목 한 개만 주세요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무료 종목 추천을 안 합니다. 네, 우리 안들이 그걸 가장 좋아하세요. 네, 무료로 종목 추천 안 하니까 그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들어오시면 보유 종목 진단 다 해드리니까 그대로 갖고 들어오시면 돼요.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부터 또 성공 투자하시고요. 힘내세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지. 크리스마스 때 따뜻한 연말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뛰셔야 돼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